가장 오서진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오서진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셨죠? 네. 네, 아까부터 많이 떨린다고 그러시는데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문구가 나는 엄마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 저는 엄마니까요. 네. 근데 그 사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오서진 씨가 왜 대찬 인생을 사시는지. 네, 제가 그 삼남 이녀를 낳았는데요. 네. 삼남이요. 네. 남이요. 하나이는 20년 전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살 기도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어허. 예, 그래서 동맥도 좀 끊어봤었고, 어허. 뭐 목도 매봤었고, 어이구. 약도 먹어봤고 다 해봤는데 예. 아마 제가 그 42살에 검정고시를 치러서 42살이요? 네, 대학을 들어가서 올해 이제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오. 그 아마 긴 세월 가족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다음에 제가 체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주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는 거 보고 대차다. 정말 표현을 한 대차시네요. 거죠. 대찬 씨 42에 검정고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네. 사실 파도요 파도요 그 저기 뭐야 컨테스트에 나왔어요. 그때 나 이승철 또 저기 누군가 이렇게 셋이 심사를 했는데 네. 나오는데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분이구나 했더니 아들이 네. 네. 영웅재전이라고 가수예요. 동방신기예요. 예. 아, 진짜요? 예. 그 엄마야. 아, 눈매가 되게 똑같아요. 재중이 엄마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사실은 동방신기예요. 예. 아, 진짜요? 예. 저 여자가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뜯어먹고 사는 여자라는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에서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아, 이제는 떳떳하게 아이를 맞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중 씨를. 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모성애 그렇죠.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프로필을 보니까 그 엄마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승철아 저기 뭐 가수 엄마니까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저기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합격을 못 시켜갖고 너무너무 미안했던 그때 거야 떨어졌군요. 그때. 죄송해요. 네, 세롬 씨. 저는 봤어요 그 방송을. 네. 그래서 아, 지금 봤어? 네, 영웅재중 씨의 어머니인 것도 봤는데 평범한 어머니는 아니라는 그 사연이 그렇지. 좀 많았다는 매체에서 우리가 매체 통해서 많이 봤어요. 들었는데 네. 우여곡절이 있으시죠. 재중 씨의 끼가 어머님한테서 좀 물려받은 게 있으셨나 봐요. 아, 그 모방송국의 그 오디션에는 제안이 왔었어요. 그때 네. 방송국 측에서 제안이 와서 그때 제가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뭐 자식을 버린 엄마 그리고 자식 돈을 뜯어가는 엄마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악성 루머에 시달릴 무렵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섭외가 와서는 출연을 하면 그런 부분을 다큐 형식으로 좀 찍어서 오해를 풀어줄 테니 촬영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아 나중에는 이렇게 편집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별로 이렇게 들어가질 않고 그 약속이 안 지켜졌군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부분에 왜 누구 엄마라는 걸로 부각을 딱 해서 역시나 그거 방송 나가고 나서는 엄청난 악플에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네. 나는 해명을 하러 나갔는데 다른 게 편집이 되니까 네. 또 살치는 엄마. 설친다. 네, 나서는 엄마. 아들 덕벌려는 그렇죠, 엄마. 그렇죠. 주목받고 싶어서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더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게 아닌데, 사실. 너무 맞아.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방송 출연을 결심하시기까지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꼭 이 자리가 그 무슨 저희 그 어떤 스타의 아들인 그 입장과 엄마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년기 때부터 조금 외롭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제 저희 할머니가 1900년에 태어나셨어요. 네. 1900년에 태어나셨고 저희 아버지가 1920년생이신데 예전에 어르신들한테는 왜 그 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그 자산 가치가 아닌 그냥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제가 딸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아이를 그 맞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중 씨를 네. 몇 살 때였어요? 그때 4살 때였죠. 그래서 왜요? 구체적으로. 예전에 남편들은 왜 이렇게 가정 폭력을 해도 법으로 이렇게 위법이 되거나 이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80년대에 20대 때는 가정 폭력이라는 것도 그냥 매 맞고 사는 게 그냥 굉장히 뭐 응당화돼 있었던 그런 거였었고 친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됐고 그래서 이혼하시고 네, 그러면 혼자 데리고 재중 있다가 씨가 아이들을 버거우니까. 데리고 혼자 네. 계셨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닭장방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지금 동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가리봉동이라고 했었죠. 네. 가리봉동. 거기에 보면 왜 27개, 30가구가 한 집에 이렇게 수도 하나 놓고 살던 예, 그렇게 이제 이혼하고 힘들게 지낼 때 우선은 그 제가 겪었던 어떤 그 딸로서 겪었던 어떤 어릴 때 인권 유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다음에 가난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한 집에 사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오빠가 딸이 8인데 굉장히 뭐 주유소도 하고 좀 윤택하니까 아이를 보내면 굶기지는 않을 것 같고 잘 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조건은 이제 언제든지 보러 와라.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분들이 정말 굉장히 은인 같았었어요. 그래도 생때 같은 내 자식을 이렇게 그럼요. 떼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어우, 것 그럼요. 같은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이를 입양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입양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수양딸 보내듯이 잠깐 왜 맡긴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은 못하고 애를 놓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내가 안 움직이면은 애는 뭐 우유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나 하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 네 몸은 살 좀 때- 배불리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살 때 갔는데 그래도 넉넉한 집에서 있으면서 항상 간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렇죠. 늘 다시 돌아오라고 언젠가는 했으니까. 내가 상황이 네. 좋아지면 다시 맡기는 거야. 찾아가겠다. 있는 집에 신경이지. 예, 그런 예.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렇죠. 데려오겠다. 언제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이지 못하고 네. 잘 입히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걔가 이제 보내놓고 2달 정도는 제가 그러니까 이상이 올 정도로 이렇게 환청이 벌어지고 왜 그 애들 왜 엄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밖에서 뛰어노는 소리에 저희 이제 아들 재준이가 뛰어노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이렇게 나가도 보고 신경정신과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2달 만에 이제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를 이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런데 제가 그때 29살 때였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설득을 하시면서 얘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정돼서 잘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커서 만나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다 보는데 아이한테 점점 다가갈 수가 없는 엄마가 되는 그 거예요. 이후로 계속 못 보셨나 봐요.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학교라든가 이렇게 아이가 뭘 좋아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신 거죠. 그렇죠. 예,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극복을 못하고 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인 거 아는데 그때는 너무 외롭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아주 다량의 약을. 근데 그 등산객이 올라가시다가 저를 이렇게 발견하고 예, 119에 이제 신고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대전에 있는 그 성심병원인가 굉장히 큰 병원을 이제 예, 실려가서 치료받고 예, 아들 보내고 나서 계속 혼자 사셨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하셨어요? 네.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지. 아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가족 지킴이를 하게 된 건데요. 바로 헤어졌어요. 아이들 낳고. 그게 왜냐면 그 원가족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그 내 가족이 워낙 이렇게 행복했던 집안은 준비된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이 유대 관계가 좋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혼을 해봤더니 그게 평화롭지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살면서 어떤 그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또 우울증 되게 심하게 오고 제가 대수술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편마비가 좀 왔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거를 다 겪을 때 그러니까 재중이 보내놓고 네, 나서. 굉장히 예. 심했죠. 네. 굉장히 심하고 그런 거를 다 겪을 때 결국은 또 이제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헤어져서 지금 고3짜리 아이가 아기 때 돌 지나자마자 그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혼자 애들 키우고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재중 씨는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재준이는 2004년도요. 좀 커서 2004년도. 네. 데뷔하고 나서 만나신 거예요? 예. 그럼 그때까지 재중 씨가 몰랐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대요. 알고 왜냐면 있었고. 그 이제 저쪽에 부모님 댁에 그 막내 누나가 얘기를 하죠. 1년 차이가 안 나요. 엄마가 좀 이상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친아버지인 줄 알았었나 봐요. 그러면 2004년인가 만나셨다고 하는데 네. 오래 안 봤잖아요. 네. 그 모자지간에게 상봉을 했을 때 저희요? 저 굉장히 어떤 얘기를 했을까? 처음에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네. 네네. 예, 근데 대준아,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울고 하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쿨하게 만날까? 그랬더니 좋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만났어요. 만남 자체에 재중 씨가 거부감이 없었나 봐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매일 주고받았어요. 참 괜찮은 친구네요. 예. 전혀 원망을 안 했었어요? 혹시 재중 씨가?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얘기를 듣더니 되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언론을 타게 된 게 2006년도에 기사가 좀 아주 안 좋게 나간 게요. 병무청에서 저한테 소장이 날라왔어요. 병역법 위반. 한재준 어머니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 이름이 원호적의 한재준이거든요. 그래서 한재준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일본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걔네가 한창 활동을 할 때라서 일본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소 중지자가 어떻게 일본을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재준이란 이름 자체는 병역을 의무하지 않았으니까 기소 중지자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호적이 두 개다 보니까 이중호적이다 보니까 왜안 옮겨? 저희도 몰랐던 정리가 안 거예요. 됐네. 정리가 안 됐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쪽 어르신들은 그렇게 나온께도 친자로다가 이렇게 키우고 싶으셔서 친자로 이제 호적을 만드신 거고. 그럼 그 친자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오해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2년간 그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네. 재판을 해서 2005년 2월부터 시작됐던 게 2006년 11월에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한국 사회는 그 친족법을 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그 혈족 확인서 하니까 뭐 저 친자라고 저의 친자라고 나오고 해서 그 한재준으로 돌아가라. 예, 그리고 입양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 하라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길러주신 또 부모님께서는 그게 또 허용이 안 되시는 네, 서운한 입장이시죠. 일이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주 쪽에 있던 그 법원의 기자분이 이제 기사를 내기를 전후 사정은 다 잘라먹고 어떻게 했냐면 김재중이 친어머니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 돼서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다 없어진 거 이제 네. 그 원인만 가지고 나오니까 그 저희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소녀 팬들이 네.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팬들은 그렇게 과격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XX는 죽여야 된다. 예, 저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근데 소문이 워낙에 지금 사실 그때가 전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뭐 사이트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거기 가입은 안 하셨죠? 보기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이 전체 사정을 지금 처음 듣는 거고 하도 뭐 돈을 갖다 썼다, 돈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버렸는데 이제 와서 잘 아이가 되니까, 잘 되니까 찾으러 와서 성공하니까 이제 돈을 뜯으려고 나타났다. 돈을 뜯으러 왔다.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보호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 아이들이 뭐 저희 흉기까지 모았었대요. 저를 해치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이미 몇 억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저는 저 귀금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가져다 쓰긴 쓰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근데 귀금속도 없는데 액세서리 한번 3,000원짜리 하고 나갔더니 저 재중이 돈 뜯어다가 저렇게 다 바르고 다닌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재중 씨의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해요. 재준이는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네, 곤란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참 고마운 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 되게 정이 많고 따뜻해요. 만나면 그 연인처럼 이렇게 깍지 끼고 손잡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정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제 동생들도 그냥 뭐 제가 좀 이렇게 삐져 있으면 와서 이렇게 저를 풀어주는 방법은 뽀뽀예요. 다 컸는데도 뽀뽀해요. 네, 뽀뽀하고. 근데 재준이도 마찬가지로 저 만나면 뽀뽀 그러면 그냥 입술이 와요. 다 큰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 때 그 안아줬던 그 품은 그대로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괴로웠던 거는 어떤 거냐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해서 엄마를 만나고 그럴 때는 막 엄마 이러고 뭐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랬던 녀석이 점점 이제 그 연예계 속에서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다 보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 사생활을 자꾸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아이한테는 부담스러운 존재, 부담스러운 엄마. 그리고 듣는 얘기 중에 아이가 가장 또 우울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아이가 왜 소속사하고 이제 결별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나와 있는 동안에 서로 이제 이렇게 아픈 부분도 있었고 저는 참 다섯 친구들을 다 좋아했는데 그래서 좀 아이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때 나와 있을 때 왜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또 비방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상처받았던 단어가 입양아 자식 주제에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의 그러니까 악성 루머 댓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사실화 할 때 아이는 이제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폐쇄병동 입원 제의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척도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자살할 확률이 98%라고 나왔어요. 아이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사실은 올해 5월 달까지도 했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너네들을 낳아서 내가 왜라는 단어만 이제 붙일 때마다 제일 만만한 게 집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때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항을 딱 하면서 그 아이의 눈빛에서 범죄자의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 눈에서 네. 왜 엄마는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그때 아마 어머니 눈빛이 그 눈빛이었을 겁니다. 네. 아이가 보기에 엄마의 눈빛이랑 똑같은 네, 눈빛을 그 보게 얘기를 되더라고요. 투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런 눈빛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우리도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성장이 돼서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왜 오로지 형만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면서 탁 막는 순간에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깨달으셨군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네. 아이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면서 어느 날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재준이 오빠도 이해해.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 재준이 오빠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더 속상하고 상처를 받고 있겠냐. 그러니까 엄마 우리가 참자. 그리고 오빠가 나중에 아마도 우리한테 언젠간 웃으면서 다시 마음을 열을 거야. 감싸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철이 들고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배우셨네요. 아유, 많이 배우고 있죠. 네. 그 60이 넘어서도 공부를 또 시작해라는 게 인생 100세 시대인데 60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저기 우리 현미 선생님 계시지만 뭐 아직 중년이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안 했더라면 희망의 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겨나고 네. 예,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혼했고 힘들고 난 죽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맨 그런 거밖에 사람들한테 없잖아요. 주변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체험,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정말 아파보지 않은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재밌는 거는 재중이 팬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 상담이 들어와요, 이제 거꾸로. 반대로. 네, 바로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앞으로 예. 살았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많죠. 많고 그렇습니까? 대학 간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요. 이제 블로그 비밀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욕을 썼던 친구들이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중이 오빠를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그 친구도 엄마가 없거나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있는 거.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엄마,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하면 대개가 이제 아버지가 키우게 되면 너네 엄마 바람나서 나갔어. 너네 엄마 나쁜 짓 해서 나갔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치. 범죄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를. 미움을 가르쳐요, 엄마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던 터에 내가 좋아하는 재중이 오빠를 이렇게 괴롭히는 엄마야? 이 엄마도 나쁜 엄마네 하니까 글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네. 상처를 주는군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청소년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도 아팠구나.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네네. 어떤 그 사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공부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네. 그 시작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모성애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대차게 모든 걸 이겨내셨거든요. 예,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가족 지킴이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좀 안 좋은 걸로 그 자살률 1위하고 이혼율 2위에 있는데 제가 이혼을 해본 사람이고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녀들 키우고 살아왔고 그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그 입양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공개 입양,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입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슴으로 나왔다는 공개 입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방 입양이라고 해서 너의 친엄마는 누구야, 너의 엄마는 누군데 미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대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든 임신을 했을 때 피치 못할 상황으로 너의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았어. 그런데 이 엄마한테 보내서 이 엄마는 또 사랑으로 키우게 됐는데 언제든 너를 낳아준 엄마를 또 만나러 가도 좋단다. 라고 키우는 게 요즘에 이제 개방 입양인데요. 우리 아들도 더 큰 사람으로 성장되길 바라고 너무 잘 이렇게 커져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선희 씨를 보면서 어디가 대찬 인생인가를 찾아봤는데 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들을 남의 집에 보내고 또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 악영향을 받는다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엇보고 죄가 되고 죄책감이 있어서 꼭 사시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격증을 20개씩 딸 때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너한테 경제적으로 넉넉한 아주 잘 사는 엄마는 못 되더라도 내가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냥 자랑스러운 엄마로라도 남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대찬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 아닌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실 어렵게 출연 결정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솔직한 마음과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을 보시면서 한마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예, 예. 서진아, 그 아들을 원했던 집에 딸로 태어나서 많은 서러움을 겪고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미움 갖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일조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래. 사랑해, 서진아. 차마 인생을 살 가치를 못 느꼈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난 후에 겨울에 떴던 기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체의 93%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못 살린다 이 환자. 산송장이에요. 처가 한참을 울더라고. 남들이 저를 보고서 막 어떻게 살았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때 느꼈어요. 두렵구나. 근데 그게 숨긴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네. 이 주먹으로 전과까지도 한 30범이 될 겁니다. 아, 궁금하면 500원. 제가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은 제 개인 가족사와 흡사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희망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엄마의 예쁜 아들, 딸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우리 큰딸, 우리 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 막내딸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감사해.